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소야대, 극심한 여소야대 전국에서 가장 난처한 인물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여당의 원내대표일 겁니다. 그야 거대한 야당과 협상을 벌여야 되고 또 그 어떤 협상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여당 내부에서 마뜩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 강경파들, 그리고 이 대통령 친위 그룹, 여기서 상당히 견제를 하게 됩니다.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특히 그 국회 운영위원장도 같이 겸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데 거대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고 또 내부에서도 비틀고 이러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 있었습니다. 헌정사에. 그런데 더구나 지금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아주 그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거칠게 지금 국회 일정에 도전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당권 경쟁,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권 경쟁 국면에 들어서면서 치열한 개파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는 이 상황이어서 이 현재 원내대표는 거의 뭐 사면 초과입니다. 9월 달에 조기 사퇴했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은 인물이 주호영 원내대표죠. 당내 최다선입니다. 5선 원내대표는 상당히 드물게 있습니다. 보통 한 3선 정도가 원내대표를 하는데 그때 이 뭐 법원에 가처분 신청, 뭐 이준석이 제기한 그런 것 때문에 플랜 B로 만약에 그때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무너지면은 직무대행 체제,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그 체제로 가기 위해서 플랜 B로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그때 출범을 했었죠. 9월 달에. 자, 그런데 지금은 뭐 플랜 A가 작동을 하면서 정진석 비대위가 작동을 하면서 플랜 B는 원내대표 역할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호영 원내대표 이 거대 야당 그리고 당내 강경파 사이에 끼어버린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자, 한국일보 분석 기사 보시면은 당에서는 국정조사 합의를 한 거에 잘못이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는 겁니다. 진퇴양난 주호영. 야당에서는 우리 예산 자꾸 이렇게 하면은 단독 처리하겠다. 이상민 해임 안 하면은 해임 건의했는데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산 단독 처리하겠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합의를 해준 이태원 참사입니다. 국정조사 합의해준 것부터가 실책이다. 원내대표가 잘못한 거다. 야당에서는 이상민 해임 건의안까지 국회에서 의결했는데 대통령이 해임 안 하면은 우리 예산 민주당 안으로 처리할 거야. 이렇게 양쪽에서 막 압박을 하니 낀 신세가 돼버리는 것이죠. 원내 지도부가 애초에 국정조사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 강경론.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지금 당권 경쟁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를 공격을 합니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서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전제를 달고 나서 현금을 주고 부도움을 받은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금을 주고 부도움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상을 하면서 이 예산안 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해주면 이태원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딜을 했죠. 그래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정조사 절차를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 표는 이 예산안은 그러니까 부도날 어음이고 그리고 국정조사는 당장 해야 되는 현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주고 부도움을 받은 꼴이다. 이렇게 했고 이 장제원 의원도 원조 친윤이죠. 어제 제가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소개해 드렸는데 애초에 합의를 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겉멋 만든 패션 정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그 장제원 의원이 했었죠. 여기다가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 뭐 책임론은 무슨 책임론이냐. 본인에게 책임론이 있는 데 대해서 그렇게 일축을 하지만은 상황이 지금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수당이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독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에 대해서 사상 초유로 정부 예산안을 표결에 의해서 부결시키고 민주당 자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 엄포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민주당 자체 예산안은 정액은 못하고 정액을 하려면 정부와 그 합의가 돼야 됩니다. 감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표 예산 정액은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표 예산은 다 깎아버려서 통과를 시키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또 막아야 되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에 처한 상황인데 사실 조호영 원내대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근에 두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자기 당 대표 자질론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지금 거론되는 그 주작감들은 다 성에 안 찬다. 성이 안 찬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반발이 있었고, 당대표 자질론, 2030에 부합해야 되고 수도권에 어필을 해야 되고 공천에 휘둘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그 기준을 또 제시를 해서 당내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심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갔으니까는 아니면 주심인지 주호영 본인의 마음인지 여전히 지금 아리송한 상황인데 본인이 5선의 최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조호영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아닌가. 자, 이런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직을 내놓고 당대표직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물론 그것은 좀 그런 분석도 나오지만은 앞뒤는 맞지 않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인데 수도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조호영 원내대표가 지금부터 자기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왜 그러냐면 5선으로서 3선급이 맞는 원내대표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싶진 않겠죠. 뭔가 주도를 해서 전국을 주도해서 이끌고 싶은 그런 또 당내 문제도 그런 그 정치적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표 경선에 대해서도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또 야당과의 협상에서 정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과 조금 다른 엇박자가 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 합의하면서 대통령실에서 경호처만 빼고 합의를 해줬다든가 법무부로 대검을 포함을 시켰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대통령실에서 불만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5선의 최다선 원내대표 주호영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지만은, 사면 초과에 원내대표가 끼었지만은, 여당 원내대표가 끼었지만은, 국회 파행은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죠. 조선일보 보시면은, 해임안 강행 하루 만에 야당 이상민 탄핵은 우리 의무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묵살해버렸습니다. 건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무위원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죠. 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늘리겠다. 60명 정인 신청, 유가족 합하면 100명이 넘을 듯하다. 국정조사 정인이. 야당은 이 상황에서 여당은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가 나왔는데 약간 신중해졌습니다. 지금 여당이 들어가지 않고 야당이 그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일방적으로 막 정권을 비판할 가능성이 있겠죠. 아마 그것을 일방적으로 여당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막 비판을 하면 지금 좌편향된 언론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또 보도를 하게 되죠. 그걸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 이게 확 부각이 되니까는 어느 정도 방어선을 쳐야 된다. 그래서 보이콧하는 게 능사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산안 통과가 어떻게 될지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 이것이 지금 주호영 원내 지도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조선일보 오면 이 옆에 기사 보시면은 자, 친명 친문 개싸움. 개싸움입니다. 개싸움. 제가 어제 조간 딱풀에서 문재인 경공소동 이렇게 했죠. 제가 개소동 이렇게 제목을 달려다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경공소동 이렇게 했는데 자, 개싸움. 친명 친문 개싸움.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문다혜 씨, 딸 문다혜 씨가 뭐 반려동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이 그려져 있는 달력과 엽서를 뭐 제작한다 해서 펀딩을 했죠. 펀딩을 했는데 갑자기 이 이재명 쪽에서 강력히 이것을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원래 문재인, 이재명 세력은 극과 극이었지만 그때 뭐 대선 때 이렇게 같이 전략적 협조를 했죠. 그런데 그 팬덤 사이에는 여전히 굉장히 간극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친명, 친문, 친이재명, 친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 달력을 쓴 반려동물 달력을 그린 사파를 하는 사람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로 추정된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낙연 전 대표와 이 사파를 한 사람이 같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죠. 개딸 커뮤니티에서 그 달력 사지 말자. 불매 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달력 사지 말자. 이 달력은 모금 4일 만에 어제 현재 후원자가 3,700명이 넘었고 원래 뭐 200만 원 모금한다 이렇게 펀딩을 했는데 다 알고 하는 거죠. 200만 원 모이겠습니까? 무려 이 1억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이 팬덤들이 이렇게 막 사주는 거죠. 그래서 풍산계를 둘러싼 정치권 개싸움이 이젠 개달력 싸움으로 번졌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다혜 씨가 유기견을 돕겠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건 또 이 펀딩 크라우드에서 이것을 외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는 펀딩 못한다. 이런 또 규정이 있어서 갑자기 이것을 철회하고 또 그런 소동도 벌이고 있죠. 개딸들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은 최근 며칠 사이에 똥파리 달력본이 열받네요. 이런 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똥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을 폄하하는,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쓰는 말이죠. 문재인 달력 취소하자 이런 글이 막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해당 달력 사파가의 트위터 팔로잉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걸 보면 이낙연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낙연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도 완전히 지금 충돌을 하고 있죠.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돈을 받아서, 대장동 일당의 돈을 받아서 대선 후보 경선 때 특히 강조해서 호남 지역에서 썼다. 그런 게 나오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했다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패배한 이낙연. 자, 그래서 양쪽이 그때 또 이낙연 쪽에서 정보를, 대장동 쪽의 정보를 입수해서 언론에 또 건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재명, 이낙연도 지금 다시 맞붙이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낙연 쪽은 아직 뭐 그렇지만은 친명 대 친문 사이의 갈등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비명계, 김종민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죠. 친노, 친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걸 끝까지 당 차원에서 그것을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또 친명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친명, 친문이 개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소환, 그러니까 소환을 하거나 소환하고 나면은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구속영장,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중진 의원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죠. 뇌물 받았는데. 그런데 이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가 이재명을 겨냥한 전단계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검찰이 뇌물 혐의 노웅래에 구속영장을 쳤는데 문제는 체포동의안이다. 자, 지금 체포동의안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구속을 하려면, 체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반수로 통과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체포가 되죠. 회기 중에 그렇죠. 자, 지금 그래서 정기국회가 끝났는데 9일날 끝났는데 10일부터 바로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놨죠. 뭐 예산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무리해서 계양을에 인천 계양을에 그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된 것도 이것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왜 노웅래가 전초전이냐. 윤석열 정부 첫 현직위원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됐고 국회에서 거야의 동의를 얻어야지 체포가 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수사 전초전이다. 이런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죠.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만큼 검찰이 노웅래의 신병을 확보를 하려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런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이 되는데 가결될 경우에 법원이 영장 실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체포 동의가 되면은. 자, 그런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향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탄국회를 해서 노웅래를 체포를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또 이것을 너무 역풍이 불 수가 있으니까는 체포를 하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사이에 다른 기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재명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노웅래 의원 구속 시도를 통해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큰 아주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한 중치 정도 되는 노웅래를 테스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을 시켜서 체포를 못하게 한다면은 일단 여론의 몰매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자기 식구 챙기기를 했다. 자, 그 상황에서 다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또 부결을 시키면은 체포를 못하게 하면은 상당히 연이어되니까 큰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거꾸로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 노웅래 이를 가결을 시키면은 체포 동의를 해서 가결을 시켜서 체포를 할 수 있게 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부결을 시킬 경우에, 아니 노웅래와 이재명은 뭐가 다르냐, 어떤 기준으로 하나는 가결시키고 하나는 부결시키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이재명 지키기 아니냐, 노웅래는 가결을 시켰으면서 왜 이재명은 부결을 시키느냐. 자, 이런 그 비판 여론이 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 측근들부터 구속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이재명은 소환조차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노웅래 동의안 부결시켰을 경우, 가결시켰을 경우 어차피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이렇게 표결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것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검찰의 신의 한 수 아닌가,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염두에 둔 그런 분석이 지금 여의도 정가 그리고 법조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면 모든 언론의 일면 토업은 뭐 조금씩 다르지만은 주로 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이야기입니다. 노동개혁. 화물연대 파업을 조기에 종식을 시켰죠. 그리고 내친 김에 노동개혁을 지금 추진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파견기간 늘리고 주유수당 손본다, 이렇게 노동개혁의 밑거름이 그려졌다, 이런 기사고, 중앙일보도 주 52시간제 유연화 1년 단위도 허용 추진, 이렇게 상당히 이 52시간제 가령 이런 것이죠. 52시간제를 지키되 이것을 꼭 뭐 주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총체적 개념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그 업체에서는 여름에는 많이 일하고 겨울에는 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유연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한다. 그런데 물론 한겨레 신문이나 이 진보좌파 성향에서는 이것도 다 시비를 겁니다. 주 80시간 휴일 없이 일할 경우 최대
노동시간 단축의 역주행. 자, 똑같은 사안을 넣고 종안신문 별로 논조별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